다차원 분석,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차원 분석을 뭐 되게 하기 어려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너무나 필요한 분석 기법이 되고 어디서나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매출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객과 매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매출이 어느 고객에서 많이 왔고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그 연관관계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차원 분석이에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한번 실습을 해봐야 그죠? 뭘 알겠죠. 그래서 이 챗 GPT를 좀 활용해 가지고 다차원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매 데이터, 여러분도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이 데이터가 쭉 누적이 됩니다. 엑셀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는 이제 한 행 한 행, 한 레코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누적과 관련된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가공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입체적으로 그 매출 데이터를 구매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실행했던 데이터들이 쭉 이제 다 나왔네요. 그죠? 네,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어떻게 판매 데이터 샘플을 만들어 달라. 다처음 분석을 위한 한번 볼게요. 챗GPT한테 다차원 분석을 위한 샘플 데이터, 판매 샘플 판매를 생성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를 이제 어,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내는지 음, 한번 보죠. 지역, 상품명, 카테고리,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총 매출액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 데이터를 쭉쭉쭉 생성해냅니다. 그죠? 음. 근데 나는 이 데이터에다가 고객 이름을 좀 넣고 싶어요. 고객. 고객을. 그러면 여기서 빼고, 그죠? 위 결과에서 고객 이름을 넣어 내보겠습니다. 가청원 분석을 위한 샘플 판매 데이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생성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음, 고객 이름까지 나왔죠. 그죠? 서울에 있는 김영희 씨가 제품 A를 그죠? 가전제품에 있는 제품 A를 10개 사가지고 이상 그죠? 50만 원치 사갔네요. 그죠? 부산에 있는 이철수 씨가 B를 샀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음, 사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분석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대부분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죠? 메인 매출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총 매출이 어느 지역에서 지역별로 매출을 좀 분석해 보고 싶고요. 지역이 아닌 지역별로 그다음에 제품 카테고리별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10건이니까 10건 가지고는 좀 데이터 실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50건 생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생성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한번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일단 요거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엑셀을 우리가 열어요. 엑셀을 열어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노트패드에다가 노트패드에다가 자, 자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을 열어요. 자, 메모장 여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음, 잠시만요. 자, 메모장은 여기서 자 메모장 하단에 클릭하시고 그냥 클릭하시고 쓰세요. 한글로 메모장을 선택을 하셔서 자 메모장에다가 지금 우리가 가져온 거 있죠? 복사한 거 그걸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그래서 저장하고 그래서 판매 데이터, 판매 데이터, 고객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했죠. 그럼 이거를 다시 닫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엑셀에서 이제 불러옵니다. 여기서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이 PC에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저장해 놓은 그 데이터를 자, 거기 포함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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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다시 자 파일 열기 PC에 있는 열기 그죠? 파일 열기 해서 제가 저장한 데이터를 그죠? 저장한 데이터를 음, 자, 고객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넘기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그죠? 그다음에 마침 하면 이렇게 이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죠? 매출액이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매출액이 있는데 이 매출액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품 A가 몇 개 팔렸는지 얼마 팔렸는지 제품 B가 몇 개 팔렸는지 뭐 D가 몇 개 팔렸는지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죠. 한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따로 해야 되는데 이 매출액 이 매출액을 자 상품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자 이 매출액을 자 카테고리별로 이제 왜냐면 상품이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상위 개념이고 이게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을 고객 이름으로 고객을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매출액을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날짜별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액을 상품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 1차원이죠. 상품과 고객 관점에서 매출액을 분석을 한다. 2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차원이죠. 차원. 이게 차원. 예, 차원. 날짜 차원, 상품 차원, 지역 차원, 고객 차원. 고객 차원에서 매출액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 어느 고객이 많이 샀는지. 근데 이거 보니까 이 고객 이름이 다 다르네요. 중복 다 달라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로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다차원 분석을 하는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피봇 테이블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피봇 테이블인데 여기서 바로 피봇 테이블을 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봇 테이블은 엑셀에서 아주 그 유용한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죠? 어, 뭐 대단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삽입으로 가셔서 삽입으로 가셔가지고 어, 자, 자 위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 뭐 홈이 있고 삽입도 있고 그리기도 있는데 이 삽입에 가셔가지고 이 피벗 테이블을 하나 딱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죠. 엔터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새 워크시트에 할 거냐 기존 워크시트에 할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어, 기존 워크시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요 하단에다가 요 하단 찍으면 되거든요.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이런 게 뜹니다. 그럼 뭐가 떠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 이렇게 뜹니다. 그죠? 필드 이렇게 떠요. 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와서 자 여기까지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자 우리가 매출을 보면은 총 매출액을 값으로 넣고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값을 총 매출액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값을 이 총 매출액으로 넣는데 저기 보니까 총 매출액은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액을 자 지역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자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매출액 중에서 서울의 매출액이 제일 많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 매출액을 어떤 카테고리별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위에 이거를 카테고리 열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역별로 카테고리별로 제품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를 빼면 돼요. 빼면은 이건 뭐예요? 지역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분석했죠. 그죠? 그러니까 1차원이에요, 1차원. 매출액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역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뭐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별로 제품별로 지역과 제품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매출을 분석하겠다. 그죠? 제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석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2차원 분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열로 옮기면 그죠? 행과 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대구에서는 지금 가구와 가전제품이 팔렸고요. 그죠? 대신에 대구에서는 전자기기가 안 팔렸네요. 예. 그죠? 대전에서는 가구만 팔렸네요. 그죠? 자, 부산에서는 전자기기만 팔렸고, 서울에서는 가구와 가전제품만 팔렸고, 전자기기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가전제품만 또
팔렸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품의 개수가 많은 거고 지역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행과 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역을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카테고리를 내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조금 더 낫겠네요. 그래 놓고 이 가구 이게 지금 카테고리잖아요. 이 카테고리 안에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죠? 가구의 제품 C 그죠? 가전제품에 A, D 그죠? 전자기기에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품별로 가전제품의 A하고 D를 봤을 때, 그죠? A 제품이 D 제품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 A 제품은 서울과 인천에서 이렇게 팔렸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품 D는 대구와 인천에서 이렇게 팔렸다라는 것이 이제 한눈에 이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카테고리별로, 제품별로, 지역별로, 그죠? 3차원, 3차원, 다차원 분석이 되는 겁니다. 3차원. 그죠? 예,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차원이 증가할수록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차원이 이제 높아질수록 이게 드릴 다운이다. 더 깊이 들어간다. 그죠? 파고 들어간다. 이런 말을 썼고요. 자,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롤업이다. 말아 올린다. 일반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분석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더 늘면 늘수록 상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이게 이게 차원이 줄수록 이렇게 둘수록 일반화가 되는 거죠. 일반화. 제너럴레이제이션.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그죠? 이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클릭을 해서 이제 어, 기준 자체를 매출액이 아니라 판매 수량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상품명을 뺍시다.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매출액을 넣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자 차트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2차원 분석에 대한 차트가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그죠? 네. 요거를 행과 열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준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역과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지역별로 제품에 대한 매출액 그죠? 지역마다 가구가 많이 서울에서는 가구가 많이 팔렸고 그죠? 대전에서는 가구 대전 부산에서는 그죠? 전자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실시간으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빼버리면 그죠? 매출액만 1차원 분석만 되죠. 1차원 분석 일반에 됐어요. 이렇게 1차원 분석만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좀더 상품명을 여기서 이제 계속 카테고리가 아니고 상품명으로 가버리면 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다차원 분석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막 이런 데이터가 지금 쌓여가는데 엑셀에 보면은 이것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10건이기 때문에 뭐 쉽지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1000건, 10,000건, 10만 건, 100만 건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를 찾아내겠어요?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기능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대단한 분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석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셔야 되고요. 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제가 이거 좀 유용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음, 아, 요거를, 그러면 지금은 요거는 엑셀이잖아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인데, 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구글 시트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음, 자, 구글 시트로 가서요. 자, 보겠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자, 한번 제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 되죠. 구글 시트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이 삽입에 가면, 자, 삽입에 가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삽입에 가면은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그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똑같이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서도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셔서 자 시트의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하고 똑같이 새 시트에다가 할 건지 기존 시트에 할 건지 해서 기존 시트에 넣고요. 기존 시트에 넣고 확인하고 기존 시트에다가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범위는 여기서까지 그죠? 기존 시트에다가 만들기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에다가 그죠? 행에다가 자, 지역을 넣고요. 열에다가는 카테고리를 넣습니다. 넣고요. 자, 값에다가는 자, 판매 총 매출액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넣고 자, 삽입에 가서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지역별로 그죠? 지역별로 매출액 지역별 카테고리별 제품 카테고리별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실시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차원 분석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예, 활용하시면 아마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이러한 기법을 모르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는가 하면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를 했고 그거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사용할 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캠프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러한 정보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회차별로 시작은 언제 했고 끝은 언제 했고 캠프 이름은 뭐고 지역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이름이고 몇 명을 모집했고 몇 명이 참여했으며 몇 명이 이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뭐가 많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별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 라고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 기법을 모르면 이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그 분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면 이런 식인 거죠. 지역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캠프의 유형별로, 그죠? 그 다음에 학년 구분별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죠? 지금 3차원이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지역별로, 학년별로, 그 다음에 캠프 유형별로, 방문형이냐, 집합형이냐, 특별형이냐, 별로 몇 명이 이수를 했는지가 쭉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피봇 테이블이라는 것이 몰랐다고 하면 이것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방에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 여기 시트 2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삽입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번에는 새 시트에서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지역이죠. 지역별로 행위 지역 운영 지역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라고요? 여기서 방문 유형이죠. 자, 유형, 자, 유형별로, 그죠? 그 다음에 학년 구분은 열로 갑니다. 그죠? 학년 구분은 열로 가고, 그 다음에 값은, 자, 이수 인원입니다. 이수 인원. 그죠? 이수 인원.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값에다가 이수 인원뿐만 아니고, 어, 이수 인원이 아니라 참여 인원도 한번 같이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수 인원과 여기다 지워주면 되고요. 이수 인원, 참여 인원. 이런 식으로 다 비교가 나오죠. 그죠? 그죠? 이거는 4차원이네요. 인원별로, 그죠? 인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고등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별한 캠프에 참여한 인원이 없네요. 그죠? 그죠? 여기다 좀 더 확실해 주려면 여기다가 라인을 그어주면 조금 더 명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총계까지 나오고요. 고등학생의 이수 인원은 130명이네요. 총. 그죠? 그다음에 참여 인원 135명. 그죠? 나오죠. 135명 중에 130명이 수료한 거예요. 그러면은 5명이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272명 중에 1219명이 이수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1885명이, 그죠? 결과적으로, 1885명이 참여를 해서 1801명이 이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고서 쓸 때 너무 쉽게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너무나 수월했고 단순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SQL 쿼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추출해낼 때 상당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음에 한번 따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안전 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학년별로, 그죠? 프로그램별로 학년별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우리가 7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학년별로 몇 명이 참여했고 이수했는지 그러면은 프로그램별로 이수율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죠? 프로그램별로 이수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수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 프로그램의 이수율은 95%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프로그램별로 이수율이 낮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왜 낮을까? 그죠? 특별히 이 프로그램이 좀 낮은데
이 프로그램의 이수율이 뭐 낮은 거나 90% 넘으니까 낮은 건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단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거는 또 2차원이죠. 그죠? 2차원. 지역이 빠졌고 집합형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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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형이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때 이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네.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구글 시트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쓰면은 장점은 뭐죠? 공유해서 데이터를 그죠? 공유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차원 분석이죠. 다차원 분석. 오늘 뭐 이번 영상에서는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 기능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실생활에서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챗GPT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챗GPT가 여러분들 업무에 일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쓰는 사람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전에 어, VOC 고객의 목소리를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죠? 제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10분 이내에 다 끝납니다. 옛날에 수십 명, 여러 명이 며칠씩 걸려서 하던 일들을 챗GPT API,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다 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자꾸 좋아지고 있고 인간들의 지적인 노동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이러한 생성 AI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생성 AI가 100% 정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생산성 높일 수 있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술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뭐 기술만 안다고 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타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유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 도메인에 있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도메인에 있는 분들이 또 이걸 배워가지고 갑자기 더 많은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생성 AI와 업무를 연관해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